22장 시스코 스위치의 설정과 VLAN입니다. 이번 장의 학습 목표는 시스코 스위치의 기본적인 설정 방법이나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VLAN의 개념, 시스코 스위치에서의 VLAN의 설정, VLAN 간의 라우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스코 스위치를 부팅을 하게 되면, 즉 전원을 넣어서 최초로 설치를 하게 되면 라우터와 마찬가지로 부팅 메시지가 올라오겠죠. 그 부팅 메시지는 실제로 캡처한 화면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C2950 부트로더, 그래서 버전이 나오죠. 요거는 라우터와 마찬가지로 이름이고요. 스위치도 라우터와 똑같이 네트워크 장비이기 때문에 부트로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버전, 이 소프트웨어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은 이 스위치의 이름, 그러니까 기종이죠, 기종. 이 기종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 스위치의 베이스 맥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가 필요한 이유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에서 루트 브릿지 선출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프라이어티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맥 어드레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맥 어드레스가 있고요. 쭉 가서 플래시 메모리. 스위치도 iOS가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한 메모리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플래시에서 로딩이 될 프로그램 버전이고요. 이건 프로그램 이름이죠. 이름에서 보시면 버전까지도 아실 수 있습니다. 보통 네이밍을, 이름을 그렇게 짓기 때문에요. 그래서 압축이 풀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계속 가서 executing, 즉 완료가 됐죠. 로딩이 완료가 되면 구체적인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현재 시스템은 시스코 iOS인데 290 소프트웨어의 버전은 12.0의 5의 3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라우터와 똑같이 이미지 텍스트 버전, 요게 정확하게 그 로딩이 됐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정확한 이미지인지를 보여줍니다. 컴파일이 언제 됐는지 그 정보를 보여주고요. 가서 스위치도 포스트 과정, 즉 셀프 테스트죠. 자기의 하드웨어가 아무런 스위치 안에 있는 여러가지 하드웨어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나 직접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 보드 테스트, 컨트롤러 테스트, 뭐 MII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똑같이 프로세서 보드 아이디, 그러니까 즉 PC를 치면 메인보드죠. 이런 식의 구체적인 보드 아이디와 왜 이 스위치가 다시 시작이 됐는지, 리셋 껐다 켰다는 얘기죠. 왜 시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엔 또 몇 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나. 이거 같은 경우엔 2950-12 12포트짜리 저희 기본형 스위치이기 때문에 12개의 패스트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한 가지 2990만의 좀 특징은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죠. 290 스위치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버전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고요. 스탠다드 이미지가 있고요. 그 어떤 장비를 얘기할 때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스탠다드는 좀 더 기본형, 엔터프라이즈는 좀 더 확장형의 고급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스위치 이제 부팅 절차인데요. 보시면 추가적인 그 하드웨어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가 얼만큼인지, 그러니까 즉 non violate, 즉 발음이 꼬이네요. non violate random access memory, 즉 NVRAM의 크기가 얼마인지 보여주고요. 다시 앞에서 한번 보여줬었죠. 맥 어드레스가 얼마다. 그 다음부터 뭐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마더보드라든가 아주 구체적인
구체적인 스위치에 대한 하드웨어적 정보를 보여줍니다. 결국 시작이 되죠. 그러면 쭉 가서 다시 한번 모든 프로그램이 로딩이 되면 이런 식으로 시스템 정보를 보여주고, 똑같이 스위치 이렇게 된 프롬프트가 뜨면서 스위치가 시작이 됩니다.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라우터에 비해서 설정할 필요 없죠. 왜냐?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장비이기 때문에. 즉 IP 개념이 필요 없죠. 그리고 라우팅 프로토콜도 돌아가는 게 아니죠.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도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스위치를 쓰실 때는, 특히 이런 워크그룹의 레이어 2 스위치를 쓰실 때는 특별히 설정을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굳이 여기서 IP 주소를 설정해서 넣느냐? 스위치 IP 주소를 설정하는 것은 관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원격으로 텔넷을 통해서 스위치에 접근을 하든지 SMMP를 이용해서 스위치의 동작 상태를 확인할 때 확인하기 위해서 IP를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일반 인터페이스 같으면 필요 없겠죠. 다 그냥 PC와 연결해서 PC에서 IP를 설정을 해주는 것이고, 스위치는 단순히 확장만을 해주는 거니까요. 기본 설정의 예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냥 하나의 그 예로서 다 보여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교재 382페이지 하고요, 383페이지, 384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P 주소의 설정, IP 주소의 설정이 지금 빠져있네요. IP 주소는 교재 382페이지 윗부분에 실행 12-2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VLAN1, 그래서 IP 어드레스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IP를 가지고 스위치에 접속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상 VLAN1이 되는 거는 그 디폴트로서 항상 그 기본으로 잡혀 있는데요. 매니지먼트 VLAN이라고 해서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는 없는데, 이건 382페이지 가운데 듀플렉스 모드의 설정, 그래서 스위치의 인터페이스를 듀플렉스, 즉 풀 듀플렉스로 쓸 건지 하프 듀플렉스로 쓸 건지 그것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실 일반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제 오토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스위치가 자동적으로 네트워크 타입을 감지해서 뭐 풀 듀플렉스냐 하프 듀플렉스냐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 시스코 장비 이외에 다른 회사 장비에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풀이나 하프를 쓰게 될 경우 하프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행 12-3에 보시면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전에 0/1번 0/1번은 듀플렉스 풀 모드로 사용해라,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동작이 풀 모드에서 동작을 하니까요, 뭐 굳이 설정을 안 해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뭐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설정,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우선순위나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코스트를 설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뺐고요. 중요한 개념은 나름대로 스위치에서 중요하다는 거는 하나죠. 호스트 네임 넣어주고, 라우터와 마찬가지로 보안 때문에 패스워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enable 시크릿, 그리고 콘솔 포트에 대한 패스워드, 콘솔에도 패스워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VTI 인터페이스에 대한 패스워드, 이런 식의 이제 패스워드 설정이 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제가 스위치에서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를 시켰는데요. 보안의 내용이 저 패스워드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그냥 제가 패스워드 시스코, 특히 학원이나 학교나 어디서 랩에서 이 연습을 하실 때, 특히 이런 거를 실습을 하실 때는 항상 특히 시스코 스위치 같으면 95% 진짜 패스워드는 시스코로 씁니다. 왜냐, 귀찮으니까. 그게 제일 빠르고 그냥 패스워드 시스코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죠. 근데 그 버릇이 실무에 가셔도 그대로 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비의 패스워드를
라우터는 라우터, 뭐 시스코면 시스코, 그리고 뭐 데이컴이면 데이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바로 자기 회사의 패스워드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회사의 이름을 패스워드로. 그렇게 되면 그건 보안상 상당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 임의로 라우터들에 접속을 해봐서 라우터나 시스코나 이런 이런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속을 시도했을 때 접속 성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면 시스코는 시스코인데 좀 이상해 보이죠? 이유는 즉 숫자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I는 I처럼 보이지만 C1, SC 마지막에 5가 아니라 숫자 0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펠을 조금만 바꿔서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이게 가장 좀 보편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사실 상당히 많이 무시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줘야 된다. 이런 패스워드는 신경을 써야 된다. 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다 설명됐던 부분이죠.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듀플렉스 모드 설정하는 것. 라우터하고 똑같습니다. 컨피그레이션,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가셔서요. 즉, 이 상태에서 유저 모드에서 이네이블 모드로 넘어가고, 이네이블 모드에서 다시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컨피그로 바뀌죠. 컨피그 빼기 if 컨피그레이션 인터페이스 모드죠. 인터페이스에서 그 설정하고 싶은 부분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VLAN1 앞에서 말씀드렸죠. VLAN1이라는 것은 매니지먼트 VLAN이다. 즉 관리를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 주소를 치면 이 주소를 통해서 스위치에 접속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말 그대로 관리 용도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스위치는 아무런 설정 없이 그냥 연결을 하셔서 그냥 연결만 제대로 하셔서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뭐 이런 호스트 네임 같은 걸 설정을 해줬을 때 언제나 똑같이 카피 런 스타트를 해줘야 된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걸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라우터하고 스위치하고 차이가 전혀 없으신 걸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스코가 지금의 위치에 온 걸 수도 있거든요. 즉 모든 시스코 장비에 동일한 iOS를 탑재시켜서 처음 보는 장비지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게, 그게 시스코의 어떤 성공 전략 중에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좀 뭐 사족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시스코는 스위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능의 스위치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전략인 다른 회사를 많이 머지를 했습니다. 다른 회사를 합병을 해서 스위치 전문 회사를 합병을 해서 이제 자기네 상표를 붙여서 만들게 됐죠. 그래서 사실 그 주변에서 시스코 스위치를 보실 수 있으신 분은 확인해 보시면 이름이 시스코 카탈리스트 스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카탈리스트라는 회사가 따로 있었던 거거든요. 다른 회사가 있었는데 시스코가 합병을 하면서 머지를 하면서 그 회사의 그 네임 밸류를 계속 쓰기 위해서 시스코 카탈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스위치에 대한 OS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스코 스위치는 CADOS라는 게 있고요, iOS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iOS는 그냥 라우터에서 쓰는 거 동일한 시스코의 운영체제죠. CADOS는 캐탈리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카탈리스트사의 스위치들의 운영체제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2003년 말부터 2003년 하반기부터 해서 iOS로 이제 통합이 됐는데, 이 통합하는 과정이 근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바뀌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익숙해져 있죠.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왜 시스코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시스코 내부의 문제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80%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80% 이상의 라우터나 스위치가 시스코 제품이기 때문에 그동안 10년 이상은 이 제품만을 쓰던 사람들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용 못하죠. 저만 해도 사실 저는 뭐 실무에 있을 때 뭐 리버스톤이나 뭐 주니퍼나 다른 회사의 장비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설정을 한다든지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그럴 때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왜냐?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거를 벗어나서 또 새로운 방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게 좀 많이 꺼려지게 되죠.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편하고. 그래서 시스코가 사실 지금도 그 네트워크 업계에서 가장 큰 거인으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잠깐 계속 여태까지 오프라인 강의 같으면 제가 그날에 뭐 뉴스나 네트워크 업계 동향, 뭐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그 때에 안 맞게 그런 얘기를 하면 잘 안 어울리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 거의 없이 그냥 내용만 쭉쭉쭉쭉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지루해 하시고 또 내용 자체만 이렇게 단순히 이 책에 있는 특히 뭐 시험을 위한 제가 시험서를 썼기 때문에 시험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요. 시험을 위한 내용만 아는 건 실무에 가서 도움이 안 되죠. 실제 네트워크 현장에서의 그 돌아가는 사정과 그 책에 있는 이론, 특히 뭐 시험을 앞두고 시험만 준비해야 되는 그럴 때는 좀 괴리가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최종 목표를 생각하셔야죠. 최종 목표는 네트워크 업계에서 그 네트워크 엔지니어로서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한 건데 단순히 달달달달 사실만을 외워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그 교재나 강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네트워크 업계 얘기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스위치에 대한 기본 설정을 해봤죠. 뭐 사실 설정할 사항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요 첫 번째 섹션이 지나서 두 번째에서는 제가 VLAN을 설명하게 됩니다. VLAN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설정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설정도 필요하고 복잡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설정을 했을 때 동작을 확인하는 즉 라우터의 show running config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시스코도 이 스위치도 똑같습니다. show run이라고는 라우터와 100% 동일한 명령어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명령을 넣으시면 현재 설정된 정보를 보여줍니다. 간단히 한번 보시면 버전 같은 정보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굳이 라우터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서비스 타임 스탬프, 디버그 업타임, 로그 업타임 이런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라우터에도 물론 있는데 제가 라우터를 설명할 때는 다른 게 이제 다른 부분이 워낙 설명할 게 많으니까 이 부분은 빼놨었습니다. 이것은 스위치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가 언제나 로그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버에도 로그가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겼나 문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나 그런 걸 계속 체크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 건데 거기에 디버그를 하는데 업타임과 타임스탬프를 찍어라. 즉 언제 몇 시에 일어난 일인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난 일인지 그 디버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걸 다 가지고 있어라. 그런 명령 옵션입니다. 라우터에도 유용하고요. 실무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서는 No Service Password Encryption 요거 한번 예를 보여드린 거죠. 제가 패스워드 인크립션을 한번 설정을 하면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이라는 걸 한번 설정을 해 놓으면 이렇게 노 폼으로 다시 설정을 바꾸어도 이 값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enable 시크릿이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지만 원래 안 보여주지만 enable 패스워드였다 하더라도 한번 이 옵션을 사용했다가 이 옵션을 풀어도 계속 패스워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스트 네임은 스위치 업이라는 거다. IP 서브넷 제로.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TCP/IP 부분 설명할 때 호스트 수와 서브넷의 수 부분 설명했었죠. 그때 2의 n-2 이거를 너무 공식처럼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옵션을 사용하면 IP 서브넷 제로, 그 옵션은 이제 no IP 서브넷 제로 이런 식으로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그 첫 번째 서브넷과 마지막 서브넷 모두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5비트 서브네팅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개수가 두 개 있다. 2의 n승 2의 2-2게 돼서 네트워크 0인데 아니 네트워크 두 개를 쓰는데 왜 그러냐.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권장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런 두 개를 나누어서라도 쓰기 위한 그런 명령어입니다. no IP 도메인 룩업, 즉 잘못 쳤을 때 도메인 룩업 이름을 가지고 IP를 찾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런 거고요. 그러면 제가 잘못 친다 하더라도 그냥 바로 에러 메시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고요. 인터페이스 VLAN 1, 매니지먼트 VLAN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리를 위한 VLAN 설정, 그리고 콘솔에 대해서도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꼭 바꿔줘야 된다는 거. 라인 VTY 0, 15, 16개죠. 이런 식으로 이 텔레 세션의 수도 늘릴 수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명령어로 show 버전이 있습니다. 라우터에서도 show 버전이 있었죠. 즉 소프트웨어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는 소프트웨어의 iOS의 버전을 보여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C290 소프트웨어 이름, 버전 모두 보여주죠. 아까 부팅 메시지에서 보여준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롬에 있는, 제가 롬에 저장되어 있는 게 뭐였죠? 부트스트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외의 프로그램들도, 포스트를 위한 코드들도 롬에 들어가 있고, 롬몬도 롬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롬 모니터 모드 뭐 그런 게 롬에 저장되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롬에는 부트스트랩 프로그램 카룬이라는 부트로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이건 그냥 이름이니까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시스템 이미지 파일의 네임, 이름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스위치가 업타임, 즉 정상적으로 켜진지 작동하기 시작한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다. 4분이 지났다.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왜 이 시스템이 새로 시작하게 됐는지, 관리자의 리셋에 의해서, 리부팅에 의해서 새로 시작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290 스위치에 대해서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탠다드 이미지하고 엔터프라이즈 이미지하고. 그래서 이거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들어와 있고요. 12개의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의 크기, 모델의 번호, 뭐 시스템 시리얼 번호는 말 그대로 자동차 번호처럼 유일한 번호입니다.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레지스터, 컨피그레이션 값을 제가 라우터에서 빼먹었더라고요. 라우터 설명할 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라우터에서 또 꼭 한 문제 이상 출제되고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제일 간단한 개념은 컨피그레이션 레지스터는, 즉 iOS를 어느 주소에서 어드레스 번지에서 가지고 올 건지 그 위치를, 내부적으로 위치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0xf 뭐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라우터의 경우는 2102 뭐 이런 식의 0x 2102 뭐 이런 식의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라우터 부분 한번 보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 교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레지스터라는 거는 iOS를 실행할 위치를 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how spanning tree, 스위치에서 뭐 기술적인 게 그렇게 워크그룹 스위치에서는 많지 않지만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관련된 내용을 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show spanning tree라고 입력을 한 이런 명령어를 쓰면요, 스패닝 트리는 현재 이런 것이 사용이 되고 있고,
프라이어티, 즉 루트 브릿지나 논 루트 브릿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것은 32768이다. 디폴트 값입니다. 기본 값을 가지고 있고 스위치의 기본 맥 어드레스는 이것이다. 이게 같을 때는 맥 어드레스가 낮은 게 루트 브릿지로 선출된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헬로 타이머, 맥스 에이지, 포워딩 딜레이 이 값들 지금 다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이 네트워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즉 루트, we are the root of the spanning tree, 루트 브릿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별로 다시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 부분 다른 인터페이스들은 제가 생략을 했고요. 굳이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인터페이스 FA031이라는 거는 포트 9번인데 스패닝 트리 1번이 다운이 돼 있다. 포트의 프라이어리티라든가 포트의 패스 코스트, 패스 코스트가 바로 스패닝 트리 코스트죠. 이거의 밴드위스에 따른 자동으로 할당되는 코스트요. 그래서 디자인 네트 루트는 프라이어티가 이렇고 맥 주소가 이렇다. 지금 어차피 자기니까 다 똑같죠. 이런 식으로 보내지고 BPDU에 대한 정보, 얼마를 보내고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정보를 모두 보여주게 됩니다.